안녕하세요. 아베크 성형외과의 박성훈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코 수술을 할 때 실리콘 보형물을 써서 콧대를 높이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게 이런 실리콘들이 합병증이 없는지, 혹시 또 10년마다 교체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또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하셔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리콘 보형물 자체가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꼭 10년마다 교체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요. 왜 교체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냐 하면, 과거에는 L자 보형물이나 아니면 일자 보형물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코끝에 실리콘 보형물이 있을 경우 그런 것들이 코끝에 피부가 얇아지거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랬고, 최근에 수술하는 실리콘 보형물 아니면 과거에도 이런 L자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굳이 10년마다 교체해야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수술했던 환자분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드릴 환자분은 50대 여성분이시고 무려 30년 전에 한국에서 코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신데, 그때 당시에 다른 수술은 하지 않고 비개방으로 한쪽 콧구멍에 열어서 실리콘 보형물을 넣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별 문제는 없이 잘 지내오셨는데, 옆에서 봤을 때 콧대는 높아졌지만 코끝 자체에 어떠한 코끝 성형술이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들, 그 다음에 콧대도 조금 높이고 싶으신 부분이 있어서 저에게 찾아오셨었고요. 그래서 수술 후 2주차 때 이렇게 보시면 코끝 같은 경우는 자가 연고를 사용해서 높였고, 그 다음에 코끝에는 실리콘을 다시 교체를 했는데, 지금 궁금하신 거는 이런 30년이 된 실리콘이 어떤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갑도 꼈는데요. 해당 환자분에서 실리콘 보형물을 30년 된 실리콘이고 제거를 하고 나서 다시 멸균 소독을 들린 상태고, 지금 바로 개봉해서 보여드리면, 보시면 이 분께서 수술 전에 갖고 계셨던 실리콘 보형물이고요. 이게 환자분 콧대 안에서 30년 정도 있었던 실리콘이었고, 실제로 수술 전 CT에서 봤을 때 실리콘의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관찰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실제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실리콘들 실제 모형하고 보여드리면, 보시면 이게 30년 동안 이분 환자분 콧대에 있었던 실리콘이고, 이거는 보시면 색깔 자체가 좀 차이가 난다는 걸 보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색깔 자체가 좀 노르스름하게 변하고 투명하게 변하고 약간 탁해지거나 군데군데 석회화 되는 건 있지만, 실리콘 자체는 굉장히 안전하고 이분 역시 30년 동안 교체 없이 크다란 불편감 없이 잘 지내오셨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콧대에 들어가는 실리콘 자체는 재료만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고 안전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체에 삽입할 수 있는 이런 합성 보형물 중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 거, 지금까지도 여러 재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실리콘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리콘의 역사는 거의 60년, 70년 가까이 되고, 그 기간 동안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어떤 것들을 해결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금 형태에 있는 실리콘 보형물은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인공적인, 예를 들어서 가슴을 키우는 데 쓰는 실리콘이라든지 아니면 콧대에 넣는 실리콘, 턱에 넣는 실리콘, 이런 것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무릎에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든지 아니면 심장 박동기라든지 파킨슨병 환자한테 삽입하는 치료기 자체에도 이런 실리콘이 부품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경우도 만약에 삽입했다 그래서 10년마다 교체해야 되거나 그런 얘기들은 특별히 나오지가 않고요. 실리콘을 10년마다 교체해야 된다는 건 어쨌든 실리콘 합병증이 발생을 했을 때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지금 보시는 사례 환자분처럼 30년 동안 실리콘 보형물을 넣고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오셨다고 하면은 특별히 10년마다 교체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실리콘 보형물 합병증은 크게 단기에 생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후에 생길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기에 생길 수 있는 거는 만약에 감염이나 염증이 생겼을 때 실리콘을 제거해야 되는, 그래야지만 치료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실리콘을 빼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로는 우리가 구형 구축이라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콧대 이 실리콘 바깥쪽으로 티슈, 우리 화장지 굵기만하게 캡슐이 쌓이게 되는데, 이런 캡슐이 두꺼워지는 현상이 있고, 이런 두꺼워지는 현상은 구형 구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으셨던 분이라 하더라도 10년, 20년이 지나서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몇 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구형 구축 증상이 생기게 되면은 병원에 바로 오셔서 처치를 받으시는 게 좋고, 절대 뭔가 수술하고 나서 코가 당긴다든지 비틀어진다든지 코 안에서 냄새가 나는지 뭔가 특별한 증상이 있을 때는 그냥 묵혀두지 않고 반드시 검진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실리콘 보형물에
가장 큰 합병증, 어쨌든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실리콘 자체의 모양이 딱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면에서 봤을 때 실리콘이 이렇게 일자로 잘 위치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틀어진다든지 모양이 바뀐다든지 실리콘이 너무 높은 실리콘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긴 실리콘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에 의한 합병증은 최근 수술에 생길 수는 있고요. 요즘에는 과거에 비해서 이런 L자 보형물이나 아니면 코끝까지 내려오는 보형물을 잘 쓰지는 않기 때문에 코끝의 피부가 얇아져서 노출이 되거나 이런 합병증은 과거보다는 확실히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제 수술 전 과정을 봤을 때 수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전 단계부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콧대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리콘 보형물을 쓰기로 했으면 우리가 CT 검사 같은 것을 통해서 몇 미리 실리콘을 사용할지를 미리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재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실리콘이 너무 맞지가 않는다든지 너무 높아서 남자 같은 코가라든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기 전에 수술 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먼저 실리콘을 적당한 높이의 실리콘이 어떤지 내가 그렇게 높였을 때 어느 정도 높이가 되는지 충분히 합의를 보는 게 좋고요. 수술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수술 준비를 하실 때 코에 혹시 뭐 여드름이 난다든지 수술 부위에 감염이 좀 있어 보인다든지 이런 입술에 뭔가 헤르페스 감염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수술 시기를 좀 조정하시는 게 좋고 수술하기 전에 코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수술하는 날에는 사실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요즘에 쓰는 실리콘들은 다 이제 KFDA, 우리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실리콘을 쓰기 때문에 그런 실리콘 재료로 인한 문제는 별로 없다고 생각은 들고요. 또 수술할 때도 이런 것들을 좀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수술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환자 입장에서 수술 후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부목대를 잘 차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만지거나 흔들거나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수술하고 나서 적어도 2주에서 3주 정도는 염증이 생기지 않게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항생제를 잘 복용을 하시고 또 평상시에 코끝을 깨끗하게 또 유지를 하시고 특히 담배 같은 경우 흡연을 했을 때 혈액 순환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감염이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고요. 이런 감염이 한번 생기게 되면 실리콘을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 피가 고이거나 그런 문제들이 또 생길 수가 있고요. 초기에 생겼던 이런 감염 때문에 나중에 후기에 구형부축이 발생한다는 생각들, 의견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좀 관리를 잘 해주시고 수술 전 단계부터 실리콘 높이를 또 잘 정하고 그러면 이런 실리콘에 대한 합병증을 최대한 많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콧대에 들어가는 실리콘이 과연 안전한지 그리고 이런 실리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뭐가 있는지 또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좀 준비하면 되는지 그런 것을 알려드리려고 노력한 영상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